사실은 본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제 국정 개입 의혹인 것이고, 그리고 명태균 씨가 배후에서 네. 뭐 본인 스스로 그림자라고 하니까요. 했던 역할들인데 이제 저희가 오늘 아침에 또 추가로 많은 내용들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. 이제 검찰에 대해서 자기가 판을 짜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뭐 두렵거나 뭐 무섭거나 하지 않다. 뭐 이런 얘기와 덧붙여서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 요거 하나 가지고 2달을 버틴 거다. 여기에 나온 거. 근데 그 밖에 자료가 나오면 증거인멸했다고 해서 본인을 구속시키려고 할 거다. 그런데 딱 요거 하나 가지고 버텼다. 그런데 검찰이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 뜻인 거고, 그렇게 되면 나도 10배 이상 갚아줄 이런 자세다. 근데 최근에 보니까 변호인을 또 김서연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고요. 이 과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하셨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참 분이시거든요. 특이합니다. 예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명태균 씨가 또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도 조명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 이 모든 상황에서의 명태균 씨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들이 여의도에서도 참 많았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내일 결국 기자회견 하는 것이 그 다음 날 검찰 소환까지 다 이렇게 염두에 둔 스케줄 아니냐. 그리고 어떤 변호인 선임조차도 이준석 대표와 각 세우고 있는 그 지금 소위 말해서 용산과 가까우신 분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있다 보니까 명 씨가 어떤 수준에서의 적당한 지류적인 혐의로 처벌을 받고 이 사건을 털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이 계속 더해지고 있죠. 그러니까 되게 수가 복잡한 수예요. 복잡한 수라고 저도 들었어요. 예. 네. 저도 듣기에도 김소연 씨를 명목상의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고, 실제로 황우여 그 대표 전 대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로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뭔가 관리 대상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한 축에 있고, 다른 한 축의 해석으로는 명태균 씨가 다양한 셈을 갖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아마도 이제 우리 장윤선 선배도 그런 얘기를 다양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아직 조심스럽지만 그런 상황이고, 명태균 씨도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누구 편에 서기로 결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오늘의 대통령 기자회견과 담화에서 본인을 어떻게 지칭하고 뭐라고 설명하는지가 그의 분노 발작 버튼을 누르냐 안 누르냐가 우리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 누차 밝힌 대로 그 분수령이 될 것 같고, 네. 결국 그 이후에 검찰 수사라는 것도 그 상황 여하에 따라서 확전될 수도 있고 소강 상태로 갈 수 있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도 이제 CBS 노컷뉴스에 아침에 단독 보도가 나왔던데, 대선 면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충당한 그 창원시장 예비후보 중에 하나가 조폭 출신의 사람을 이제 돈 배달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무슨 얘기냐면은 언론들이 지금 다양한 취재를 하고 있고 그 결국 눈앞을 가릴 수 없는 다양한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검찰 수사라는 것도 언론 보도가 이렇게 견인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그 내용들을 가두리 안에 양식을 하고 싶더라도 실제로 그런 틀 밖으로 나올 수밖에,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, 지금 언론의 국면이라는 것은 이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충격적이네요.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, 원래 이병철 변호사를 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병철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잖아요. 그리고 그런데 다시 또 바꿨어요. 김소연 변호사로 바꿨고, 김소연 변호사는 가세현 변호사고, 그리고 이준석과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고,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 또 그 명태균 씨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. 끊임없이 이준석 총리시켜라. 탈출구는 이것밖에 없다. 그리고 한동훈을 이준석을 총리시키면 이준석이 한동훈을 또 괴롭힐 거다. 그래서 이준석과 한동훈 이게 탈출구다. 그리고 당신은 그냥 외치만 해라. 국방 외교만 해라. 이게 지금 윤석열이 사는 길이다.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김서연 변호사를 쓴 거예요. 그리고 김서연 변호사는 또 무료 변론을 한다는 거고, 이분도 되게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이 어디로 갈지 저는 진짜 목화 궁금합니다. 네. 오늘 기자회견에 그럼 결국 핵심 청취자가 명태균 씨라고 한다면, 이 기자회견 앞자리에 서서 질문을 대신하는 기자들,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명 씨를 향한 메시지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게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여전히 이 사안의 본질을 대통령이 못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.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혼절없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다만 이제 언론 보도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 검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
없을 것이다라는 구 기자님의 전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검찰의 행태들, 특히 도이치모터스 정도는 사실은 불기소까지는 아니어도 뭉개고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들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까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심지어 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기소를 했거든요. 이런 걸 봤을 경우에 그 여전히 이 검찰 수사는 아무리 언론 보도를 열심히 해도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. 예, 제가 맞물려서 이제 명태균 씨 아까 분노 발작 버튼을 오늘 대통령이 누르냐 마냐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. 거기에 더해가지고 말씀드린 오늘 한국일보 보도가 좀 유심히 봤는데 그 명태균 씨가 뭐 통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태균 씨가 대선 경선룰에 개입하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를 끊었다고 했죠. 네.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 반응이 나왔더라고요.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는 겁니다. 무슨 얘기인지 네. 아시죠? 기본적으로 해명이 본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자신을 물리적으로 해할 수 있는 구속 사유로 흐를 경우에는 안 참겠다는 공표를 한 상황이고 전 여기서 사실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네. 명태균의 만약 그런 폭로 상황이 왔을 때 선택은 누구일까? 장윤선이냐 주진우냐?